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국입니다. 첫 번째, 월세 보증금 날리고 비로소 알게 된 당신이 꼭 봐야 되는 주의사항 5가지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필리핀에서 월세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작성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단 퇴거하면 집을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증거 자료 남기기. 집주인과 이제 계약하기 전에 내가 나중에 이제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때 컨디션에 대해서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질문을 통해서 녹음 또는 문서로 남기면 좋다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내가 세입자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프렌들리하게 얘기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한 후에 파손이나 이런 수리비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집주인의 생각은 어떻고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하는 조건은 어느 정도고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 집주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페인트의 변색이나 페인트 문제 때문에 전체 페인트하는 비용, 그러면 뭐 한 달 월세가 나갈 수도 있어요. 페인트 변색에 따른 우리 주인의 생각은 어떻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보수를 원하고 그때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한 얘기를 뭐 일단 본인이 손으로 써서라도 아니면 뭐 다음에 사인하기 전에 문서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집주인의 사인을 받으면 좋고요. 그게 힘들면 녹취 파일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 그 집의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다 찍어서 남겨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 증거 자료를 남기세요. 이번에 세 번째, 내가 집주인이라면, 지금 거의 보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 나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받은 것은 단지 2달치 보증금 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집을 막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세입자가 1년 후에 나갔을 때. 어디 망가진 곳은 없나? 일반적으로 거의 그 렌트 하시는 거는요, 거의 풀옵션이에요. 가구나 집기류, 소파, 침구류, 뭐 가전제품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데미지라든지 망가진 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 하시겠죠? 다음은 이제 공과금입니다. 15일에서 한 달 정도 후에 공과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이 비용은 고스란히 집주인한테 가는데 지금 이 시큐리티 디파짓이 없다면 혹시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죠. 이게 이제 집주인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었을 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글들을 보면 환불을 이제 안 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좀 악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뭐 한두 달 정도는 일단 집주인이 홀딩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는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보증금을 퇴거 시에 바로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 정도 후에 좀 확인한 후에 돌려줄 수는 있겠죠. 이런 이유로 집주인은 퇴거 당일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보증금까지 마지막까지 다 쓰고 나가려는 세입자를 본다면 집주인은 많이 불편할 겁니다. 여기저기 파손에 공과금까지 미납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집주인과 가끔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니 뭐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또 크리스마스, 뭐 할로윈이라든지 피에스타라든지 새해 뉴이얼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간단하게 집주인한테 문자 같은 거 좀 보내서 인사치레 정도 하면 좀 더 집주인하고 한결 아마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제 집주인에게 개인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월세 납부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뭐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보증금 2달 중에 한 달 정도는 미리 사용하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이제 한 달 정도 보증금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환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이유 때문에. 그럼 남은 한 달 정도의 보증금은 이제 이사 당일날 집주인과 내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또 문서로 거기에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계약하기 전에 서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어느 부분은 내가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얼마의 보증금을 환불해 줄 수 있는지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물론 청구되지 않은 공과금이 아직도 미납이겠죠. 제가 납부하지 않은 돈. 그때 뭐 대충 금액으로 보면 관리비라든지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하면 얼추 한 1만 페소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집주인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한 달치 보증금을 저희가 썼다고 가정하에 그럼 한 달 보증금이 남았죠. 그 상태에서 공과금 10,000페소를 빼고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리비가 얼마 정도 있는지 거기서 집주인하고 서로 좋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그 다음에 남은 차액의 환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보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집주인이 제가 말한 것처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오픈마인드로 하면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제가 집주인의 성격은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집주인이 계약 초반부터 관리도 안 해줘. 또 뭔가 망가졌다고 수리했는데 무시하고 또 시간 끌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경우, 네 번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에 걸맞게 같이 진상짓을 좀 해야겠지만 필리핀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약서부터 탄탄하게 준비한 집주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에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체크한 후 그런 집주인은 초반부터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계약서 내용 보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고 얘기해 봤을 때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집주인은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르는 척 하면서 월세를 보증금만큼 미루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럼 왜 월세 안 주냐고 바로 연락 오겠죠. 내가 굉장히 좀 지금 어려워서 자금 만들기가 좀 어렵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좀 좋은 거고 아니면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런 경우 심한 집주인은 방을 빼라는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내가 이제 집을 퇴거할 때 짐을 못 빼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일단 여러분이 사서 냉장고든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럼 집주인 허락 없으면 냉장고도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집주인이 사인해줘야지 나가는 좀 그런 좀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물건을 쉽게 들어갈 수 있어도 나갈 때는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내 짐인데도 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나이스하게 집주인한테 잘 설명하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나갈 때 이제 미지급된 공과금이라든지 파손된 거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추가로 깔끔하게 납부해야겠죠. 책으로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발행했다면 그게 매달 내가 정한 날짜에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은행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고 바운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책에 그 바운스에 따른 페널티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요. 대신 이게 많이 복잡하니까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할 경우 이게 거의 악덕이죠. 아무 이유 없이 주지를 않으니까 이럴 때는 좀 강하게 나가야죠. 저희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발안가에 그냥 우리 동사무소 그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안가에 신고하는 겁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발안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안가에 가면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집주인과 계약한 계약서, 월세 영수증, 녹취한 거라든지 별도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다 준비해서 발안가에 가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집주인도 귀찮죠. 이런 액션이 들어오면. 이거보다 좀 더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BIR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 마지막에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집주인들은 신고 없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야 되고요. 또 국세청 BIR에다가 등록을 하고 월세를 내가 이제 수령을 하면 OR, 오리지널 리시트를 발행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집주인의 의무예요. 또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불하기에 앞서서 월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BIR의 원천징수세로 대신 납부해야 됩니다. 100만 원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5만 원은 집주인한테 95만 원 주고 5만 원은 대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집주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세입자가 대신 제출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근데 개인 변호사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집주인한테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원천 징수세 납입 내역, withholding tax expended WTE라고 하는데 이 납부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깜짝 놀라겠죠. 일단 거의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BIR에다 신고도 안 했고 원천 징수세 납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겠다는 이런 액션만 취하더라도 집주인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유 없이 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뭐 이유가 있을 땐 그때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번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천 징수세는 월 임대료에 포함한다. 자, withholding tax expended는 included in a monthly rent. monthly rent에 WTE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2번이 이제 성립이 되죠. 안 그러면 세입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집 계약할 때 월세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집주인을 압박하는 정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변호사로부터 발송되는 소송 관련 문서를 가장 싫어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정도로 그냥 보내시면 강심장이 아닌 이상 이유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여기가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